김진우입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경례를 했어요. 해양공학과를 졸업한 그에게 바다는 늘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해군 정보사령관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신병 김진우, 들어가! 선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메고 부대 안으로 걸어갔어요.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혹독한 체력 훈련, 끝이 없는 구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김진우, 속도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장비 다루는 일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중 통신 장비 점검 시간이었어요. 복잡한 전자 장비들이 가득한 창고에서 진우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야, 신병,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나? 옆에 있던 선임 후보생이 물었어요. 이태민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네, 이건 수중에서 30m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비예요.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하면 진우의 설명을 듣던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너 정말 잘 아는구나. 오늘의 사연은 UDT에 들어간 진우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이태민이야. 김진우입니다. 선임.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어요. 태민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상사였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조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병들, 뭐 하고 있나? 조성훈 상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어요. 진우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비 점검 중입니다. 상사님, 그래. 잘하고 있군. 특히 김진우. 너 장비 다루는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 조성훈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수 장비 관리는 내가 담당하게 될 거야. 기대하고 있어. 상사가 나간 후 태민이 진우에게 속삭였어요. 조성훈 상사는 10년 넘게 여기 계신 베테랑이야. 해외 작전도 많이 다녀오셨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조성훈 상사의 시선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진우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어요. 호흡을 고르게 패닉 상태가 되면 죽는다. 교관의 외침이 물속에서도 들렸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훈련이 끝나고 장비실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산소통의 압력 게이지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 미묘한 조작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야, 뭐 보고 있어? 태민이 다가왔어요. 그냥 장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래? 내가 봐도 될까? 두 사람이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조성훈 상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태민 형, 우리 나가요. 응, 그래. 장비실을 나오면서 진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조성훈 상사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해양공학을 전공한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새까만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에 발을 들여놓게 될지를. 바다의 심연처럼 깊고 어두운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차가운 바닷물이 진우의 얼굴을 때렸어요. 야간 수중훈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은 20m 심도에서 30분간 버텨야 한다. 교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어요. 진우는 산소통을 등에 메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헤드라이트의 희미한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죠. 진우 옆에서 박상호라는 동기가 함께 수영하고 있었어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상호야, 괜찮아? 손짓으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호의 몸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산소통에서 나오는 거품도 평소와 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물 위에서 진우가 소리쳤어요. 곧 구조팀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성훈 상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상호가 의식을 잃었어요. 상호는 곧바로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상호가 쓰던 장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산소통의 밸브 부분에서 미묘한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야. 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산소 공급을 방해한 거였습니다. 진우야, 뭐 하고 있어? 태민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형, 이거 좀 보세요. 진우는 조작된 부분을 태민에게 보여줬어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야? 확실해요.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조성훈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아, 그냥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래? 별일 아니니까 그만 정리하고 들어가. 조성훈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조성훈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숙소로 돌아온 후 진우와 태민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태민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 한번 알아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훈련 사고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비슷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두 훈련 중 불가피한 사고로 처리됐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성훈 상사가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특수부대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는 정신으로 훈련해야 한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 진우는 조성훈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동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걸까요? 혹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놈이 있다면. 조성훈의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어요. 그런 놈은 이 부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진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태민과 만나 이야기했어요. 형,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해. 조성훈 상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태민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창호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성훈과 그의 동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어두웠거든요. 진우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본격적인 특수작전 훈련이 시작됐어요. 진우는 처음 보는 고가의 장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중 폭파용 장비, 특수통신기, 야간 투시경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와, 이런 걸 실제로 만져볼 줄은 몰랐어. 태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장비 상자에 붙어 있는 라벨이 이상했거든요. Made in USA라고 적혀 있는데 1년 번호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지은 것 같았어요. 진우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김진우,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성훈 상사였습니다.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장비들은 특별한 거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조성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진우는 태민과 함께 컴퓨터실로 몰래 들어갔어요. 인터넷으로 방금 본 장비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형, 이거 봐요. 화면에는 국제무기거래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방금 본 장비들과 똑같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거래 사이트잖아?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판매자 정보였습니다. 한국의 모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장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설마.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성훈이 군용 장비를 빼돌려서 해외에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컴퓨터실 문이 열렸어요. 누구야? 두 사람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후보생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컴퓨터실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조성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간에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태민이 거짓말을 했어요. 조성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야간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민이 훈련 중에 크게 다쳤습니다. 수중 폭파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폭발물이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어요. 아, 태민의 비명소리가 물속에서도 들렸습니다. 진우는 미친 듯이 헤엄쳐서 태민에게 달려갔어요. 형, 괜찮아요? 태민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건 사고가 아니야. 태민이 진우의 귀에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폭발물이 조작되어 있었어. 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조성훈이 태민을 노린 거였습니다. 태민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훈련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부터 진우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조성훈의 부하들이 진우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어요. 김진우, 왜 이렇게 느려?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하면 동료들이 위험해진다고. 말로는 훈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혹행위였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몰래 장비 창고에 들어갔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살펴보니 상자 안에 이상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북한과 관련된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국가기밀 유출이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성훈이 단순히 돈을 위해 장비를 팔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적국에 우리의 특수작전 기술을 넘겨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급히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성훈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야, 나는 내가 계속 기웃거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조성훈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휴대폰 내놔. 싫어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진우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한 일을 모두가 알아야 해요. 그래? 한번 해봐. 조성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너부터 처리해야겠군. 위험했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창고를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조성훈의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증거를 지켜야 해. 진우는 휴대폰을 꽉 쥐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진우는 간신히 조성훈의 추격을 피해 숙소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며 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요? 부대 내부는 이미 조성훈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잘못하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에게 연락하자. 김동철 정보사령관. 비록 자신이 군대에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조심스럽게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비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 너 지금 어디 있어? 훈련 중 아니었나? 예.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도청될 수도 있었거든요. UDT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기밀과 관련된 문제예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보겠다.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움직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성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진우는 갑자기 특별훈련에 불려갔습니다. 김진우, 따라와. 조성훈의 부하가 진우를 데리고 갔어요.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해안가였습니다. 조성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다 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도청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오늘 이후로는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조성훈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진우를 둘러쌌어요. 모두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사로 처리하면 되니까. 순간 진우의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 안 돼. 진우가 소리치며 바다 쪽으로 뛰어갔어요. 수영은 자신 있었거든요. 잡아. 뒤에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바다 밑으로 잠수했어요. UDT 훈련으로 단련된 폐활량이 빛을 발했습니다. 물속에서 진우는 조성훈들을 피해 멀리 헤엄쳐 갔어요. 그들이 보트를 타고 쫓아왔지만 물속의 진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다른 해안가에 올라왔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해안가에 검은 차들이 나타났어요. 또 조성훈의 사람들인가?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달랐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달랐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었어요. 김진우 후보생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보사령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움직인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요원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요원이 휴대폰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조성훈 상사가 북한과 연결된 업체에 우리 장비를 팔고 있어요.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정보사령부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성훈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서둘러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빨리 서류들을 태워버려. 조성훈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팀이 부대를 포위했거든요. 조성훈 상사 체포하겠습니다. 헬기와 특수부대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조성훈은 마지막 발악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버지와 만났어요. 김동철 사령관이 직접 진우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라를 구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우는 해낸 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의 뉴스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UDT 부대 내 국가기밀 유출 사건 적발. 용기 있는 후보생의 신고로 대형 스파이 조직 검거. 진우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의심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진우야, 병실 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형, 다리는 괜찮아요? 응. 많이 좋아졌어. 너 덕분에 살았잖아. 태민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그날 오후 진우는 국방부로 불려갔어요. 특별 포상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강당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우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김진우 후보생, 앞으로 나오시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포상을 수여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애국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누군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UDT 부대장이었어요. 김진우 후보생, 우리 부대로 돌아와 주겠나?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부대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진우는 다시 UDT 부대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고, 투명한 감시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조성훈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동기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 됐고 모든 장비는 철저히 점검됐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겠어. 태민도 다리가 나아서 훈련에 복귀했어요. 두 친구는 함께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UDT 정식 대원이 되는 날이 왔어요. 김진우, 이태민 앞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앞으로 나갔어요. 부대장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진정한 UDT 대원이야. 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진우는 국방부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특수작전 보안 전문가가 된 거였습니다. 김진우 중위, 새로운 임무예요. 상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해외 특수작전 지원 임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특수부대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그의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교육을 하게 됐어요.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후배가 질문했어요. 용기와 정의감이야. 강한 몸보다 올바른 마음이 더 중요해. 진우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후배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중위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해. 비록 힘들어도 말이야. 저녁이 되어
진우는 바닷가에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조성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의 동료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복수가 아닌 정의가 이뤄진 것에 만족했어요.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진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가 지키는 바다가 더 안전해졌어.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형도 수고해요. 내일도 화이팅.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진우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으니까요.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는 진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진우의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진정한 수호자야. 그의 다짐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약속이었어요.